자,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이제 시장 킥, 이슈 킥 넘어가도록 하죠. 두 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와 영앤 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오프닝은 시장 밀릴 때 쫄지 맙시다 라고 외쳤는데 시장이 조정받으면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내가 틀렸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시장을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다만 이제 시장을 조금 돌파할 수 있는 어떤 힘의 원동력은 베이스는 좀 다른 개념이겠지만 각각의 어떤 주제와 산업 이런 것들이 또 있을 거예요. 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CES는 어느 정도 노출이 돼서 재료 가치가 좀 떨어진 것 같고 JP모건 헬스케어는 과연 또 무슨 내용이 포인트인지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컨퍼런스 키워드가 뭘까요? 어느 분이? 네. 제가 먼저 할까요?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CES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1월에 우리가 박람회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1월 달에 열리는 박람회가 1년 농사를 우리가 좀 짓는데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연중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거다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행사를 통해서는 그러면은 결국 제약바이오가 이런 행사로 인해서 또 올라갈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그 섹터로 돈이 들어오는 건 기준금리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고 이런 박람회에서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좀 커넥션이 있다든지 뭐 협업이 또 얘기가 된다든지 이렇게 호재거리가 나오는 개별주 위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를 통해서 전체적인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것이야 라고 해석하는 건 너무 광범위한 해석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건 기준금리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보통 우리가 이제 과거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나 단타 하시는 분들이 JP모건 헬스케어 앞두고 참여하는 기업들 뭐 단타한다 혹은 뭐 트레이딩 한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는 오히려 조금 더 호흡을 길게 본다라고 하면 이 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뭔가가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준금리 인하 또 지금 뭐 스탑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뭐 짧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지만 결국 기준금리 인하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기조를 하면은 성장 섹터의 대표인 헬스케어. 그렇죠. 근데 산업 전체를 보기에는 예전과는 좀 다르다. 이전에는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한다는 이슈만으로 내러티브하기에는 막 주가가 움직이고 그랬는데 그걸 좀 이렇게 분리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예. 네네네. 어떤 개별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개별 기업들한테? 저는 이번에 첫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알테오젠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참여했다고 해서 뭔가 나온다라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근데 알테오젠은 이미 참여하기 전부터 엄청난 포텐셜과 그리고 성장성을 보여줬죠. 그리고 정말 이 중요한 거, 이 ADC 분야에서도 물론 기업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지만 플랫폼 기업으로서 알테오젠이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미쳤고 이미 계약도 다수 따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SC 제형이죠. 이게 사실 확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번 이 참가 이후에 JP모건 헬스케어 참가 이후에 추가적인 수주라든지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뭐 무조건적인 건 아니겠지만 이 헬스케어 박람회가 좀 끝나고 나서 과연 추가적인 수주나 뭔가 모멘텀이 나오는지 여부를 저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우리가 보통 처음 진출해가지고 막 우승하고 이런 거 로열로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저는 지금 알테오젠이 그런 수순을 또 밟을 수 있을 만큼 꽤나 파급력 있는 기업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아침에 이제 증권가에서는 돌았던 이제 요약 내용이 이번 행사의 키워드가 항체 약물 접합체 ADC 앞좀 전에 말씀하신 그 알테오젠, 그다음에 GLP-1 비만 치료제, 트럼프 2기의 이제 헬스케어 정책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양리 전달 체계 상당히 난제죠. 근데 그 알테오젠이 이제 요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조금 더 정리해서 들어가 보면 기업별로는 저는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투자 유치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 이제 어느 정도 해당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의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면서 그로 인해 투자에 얼만큼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금액이 유치가 되는지가 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의 성과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수가 있겠죠.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익히 알고 있는 부분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매년마다 지금 계속해서 참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또 메인 트랙에서 또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존님 사장이죠. 네, 그렇죠. 거기에 또 이제 뒤이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번에가 좀 큰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13개의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의 공개 일정이 지금 차례대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투자 유치라는 포인트를 내세운다라고 하게 되면은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지금 13개 이상의 신약에 대한 부분들의 파이프라인의 개발 일정을 계속해서 공개를 해 둔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일단은 ADC 쪽에 대한 약물도 또 9개가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 지금의 키워드 자체가 ADC 쪽에 대한 부분들의 집중도가 또 많이 높여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일단 셀트리온 쪽에 대한 부분들 투자 유치에 대한 개별적인 재료가 또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앞전에 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미 키트로다 SC 쪽에 대한 부분들의 임상 3사까지 또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한 기술력을 이미 입증을 한 상황입니다. 기술력을 입증한 상황에서 이번에 JP 모건에 참석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기초가 계속해서 좀 주목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번외적으로 보게 되면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워낙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가 작년 같은 경우 좀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입증이 많이 되었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두 기업들이 일단 JP 모건 쪽에서의 좀 개별적인 재료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이게 주식시장에 빗대어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국채금리가 좀 상승을 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에 투심이 조금 악화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포커스 내용들은 JP 모건이라고 잡혀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이게 전체적인 바이오 시밀러 쪽에 대한 부분들의 투심이 좀 강화가 된다라기보다는 앞서는 좀 말씀했던 것처럼 개별적인 재료가 나오는 기업들을 계속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 안에서도 일단은 저는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혹은 뭐 셀트리온,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알테오지나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많이 언급됐던 ADC라는데 이제 항체와 약물의 접합체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그거죠. 어떤 질병이 생기면 항원이 생길 거고 그 항원에 적응하는 양리 물질을 개발을 했는데 이걸 거기까지 전달을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예전에 왜 우리 코비드 막 코로나 바이러스 나왔을 때 한때 자외선인가요? 쬐면은 바이러스가 죽죠 당연히. 그게 몸속에 있으니까 문제지. 그럼 다 죽자는 얘기잖아요. 양리 물질도 마찬가지인데 그 타켓에 어떻게 그걸 전달해 주느냐. 근데 그 기술이 지금 이제 발전하는 거잖아요. 맞게 이해하고 있죠, 제가? 네네네. 네. 아니면 아니라고 손 들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금리 급등 시장 금리인데 이거는 조금 번외 얘기고 자, 선별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그러면 어떤 기업을 아까 다 볼 수는 없다라고 하셨는데 주목하시는 기업? 일단 저는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바. SK바이오팜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 네, 사실 이제 SK바이오팜은 언급이 저는 과거부터 많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SK바이오팜이 가지고 있는 저력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노출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이제 진출해서 어느 정도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끌어올리고 있는 기업들이 정말 중요한데 지금 현재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가 SK바이오팜이 지금 미국에서 진출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확장성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흑자 전환도 이제 성공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한 지금 마진율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데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거의 10% 단위씩 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SK바이오팜의 이제 주가가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비해서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기준금리 인하 관련돼서 좀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좀 주가가 많이 못 가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JP모건 헬스케어만 보는 게 아니라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트럼프가 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정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생물보안법 이걸 통해서 이제 중국을 배척하려고 하는 건데 우시그룹의 물량을 누가 받아낼 것이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받아낼 만한 그런 캐파가 큰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말고는 네. 대안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CDMO 쪽에서 생물보안법 수혜를 볼 것이고 그리고 약가 인하 정책 자체가 지금 바이든 정부와는 좀 다릅니다. 약가를 내려야 된다라는 건 동의하는데 바이든 정부는 강제로 어떻게 보면 좀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그 위로 못 올리게 하는 그런 정책이었다면 트럼프는 너무 반시장적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서 부추겨야 한다라고 제시하면서 바이오시밀러를 육성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100% 자회사인 이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이 바이오시밀러까지 동반 수혜를 또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가장 우리가 좀 밸런스 있게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저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미국도 뭐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제 공공의료 예전에 오바마 케어라고 했던 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추측컨대 아마 이게 민영화, 의료 민영화는 우리의 개념이긴 해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돈 있으면 치료 잘 받고 없으면은 뭐 그건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좀 약간 냉정한 그의 성격이 좀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기업을 압축해 보면은. 근데 이게 이제 항상 JP 모건 헬스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을 일단은 안고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움직였던 수급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거의 뭐 굵직한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어요. 뭐 간에서도 일단은 파메신 같은 기업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참석을 많이 했지만 워낙 또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이기도 하고 그만큼 또 유동성 물량이 또 워낙 적은 기업이다 보니까 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또 굉장히 큽니다. 그럼 결국 이 시점에서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의 투심이 강화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여전히 굵직한 기업들 계속해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워낙 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CDMO 쪽에서도 당연히 반사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생물보안법에 대한 부분들이 뭐 통과가 못했긴 했지만 지금 우시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생산량을 축소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중국도 생물보안법에 대한 부분들이 통과가 지금 현재 안 된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결국 이 물량을 국내 기업들 중에서 누군가가 받아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게 결국 현 시점에서 캐파에 대한 부분들의 능력치를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대표적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그 CDMO 맞나? CMO 네네네. 생산 공장을 좀 많이 늘려놨나요? 미국에? 그렇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MO 쪽에 대한 부분 생산 공장은 많이 늘려놓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앞전에는 사공장에 대한 부분들의 생산력 캐파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다만 이제 작년에 수주에 대한 부분들 퍼포먼스가 좀 많이 터져졌죠. 그러면서 사공장 쪽에 대한 부분들의 가동률이 이미 거의 90% 이상까지도 지금 가동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결국 이 물량 자체를 일단 첫 번째 베팅 카운트로 받는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고요. 다만 이제 큰 맥락에서 우리가 좀 JP 모건 헬스케어 쪽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좀 어떻게 투자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코스닥과 코스피 쪽에 대한 부분들의 분산 투자 부분들은 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도 일단은 우량주들을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미 성과를 많이 입증을 시켰고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들도 워낙 고점 대비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 그럼 결국 밸류에 대한 매력도가 다시 재부각이 될 가능성도 높고요. 네. 거기에 또 추가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까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 조금 더 코스닥 쪽에서는 유력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미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 좀 기초 체력 부분들을 많이 다져놨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올해 그 기초 체력을 다져놨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퍼포먼스가 좀 발휘가 될 수 있는 기업인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저는 충분히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엔 두 분이 겹치네요, 또.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국의 지금 뭐 소식은 LA 산불 소식이죠. 진화나 저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번진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 두 가지 포인트인데 첫 번째는 인명 손실이 없어야죠, 당연히. 사람의 목숨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한적이라면은 이제 재산 손실, 경제적인 손실 이거는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건이라고 하는 거 싹 불타버리면 싹 또 지으면 되니까 거기에 또 고용 늘어나겠죠. 뭐 이런 의미에서는 미국의 산불이 사람의 목숨만 다치지 않는다면은 물론 그렇다고 불나는 게 좋은 건 없는데 국내에서는 관련된 또 연관성을 찾는 것도 이게 좀 희한합니다. 소방 관련은 뭐 이건 좀 웃긴 거, 넌센스인 것 같고 미국 불나는데 우리 소방차가 갈 수는 없잖아요. 미국 거기도 뭐 소방시설 잘 돼 있을 거고 다만 이제 전력 시설 이 피해를 받으면 우리가 조금 뭔가 우회적으로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확장을 하던데 자 전력부터 가야 되나요? 전력 인프라? 네. 일단 이 이슈에 대해서 저는 투자자분들에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투자를 진행할 때 표면적으로 보는 이유가 있고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일본말로 뭐 다테마에
네. 뭐 그 뒤에 숨겨진 또 속마음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표면과 이면.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섹터가 움직인다 혹은 뭐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거에도 표면적인 이유가 있고요. 그 말 그대로 트리거 역할을 하는 이슈들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원래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제가 뭐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니지만 이번 이 산불로 인한 전력 인프라 여기에 대해서도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진짜 그 표면적인 이유는 뭐 산불이 트리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오른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 뒤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이슈가 나오더라도 이거를 정말 그걸 호재거리로 노출이 되고 그리고 이슈화가 되는 경우가 있고 네. 똑같이 산불이 나도 그냥 산불이 났다더라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부각이 되는 이유는 결국 인프라가 확장될 거라고 기대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결국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지금 전 세계적인 불경기가 미국까지 파고 들어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금융적 지위가 낮은 나라들부터 보통 점점 이제 불경기가 찾아오고 그 다음에 선진국들로 파고 들어오면서 이미 뭐 유럽도 불경기에 잠식돼 버린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사실 선진국인데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어려울 정도면 그 이전에 우리가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더 금융적 지위 낮은 나라들은 막 엄청 어렵다. 아르헨티나 어렵다는 얘기는 벌써 우리가 1, 2년 전부터 벌써 들었잖아요. 고물가에 그렇죠. 뭐 저성장인데 근데 요즘 아르헨티나가 잘 또 회복하고 있어서 좀 이례적으로 놀랍다라고 IMF가 평가하는 것도 아침에 본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제 미국까지 파고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혹은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정 적자를 유도해야 합니다. 그럼 그 재정 적자를 유도하는 방법이 세금을 덜 걷고 그다음에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뻗치는 사업이 인프라 사업입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전 세계적인 이 구조적으로 불경기를 타파하기 위한 재정 정책이 쓰일 것이고 인프라 정책이 쓰이겠구나. 이걸 이제 예상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런 산불이라든지 전력 인프라라든지 훨씬 더 부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이런 뒷배경이 없었다면 이 정도로 뭐 이슈가 되고 주가가 뭐 반응을 한다, 주목을 한다 이렇게까지는 저는 안 됐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그 큰 틀에서 그 뒤에 이면에 있는 것들을 보시는데 좀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게 표현은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미국 산불의 재건? 이게 언제 한 번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의 이슈로 시장에서 얘기하던데 자, 우리는 중요한 동맹국이자 파트너십이니까 네네. 네, 그죠? 기존의 전력 시설 뭐 전선도 마찬가지고 뭐 송전 탑도 그렇지만 노후화된 게 이번에 기회로 교체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한다면은 사실 이제 이게 LA 산불로 인해서 전력기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놓고 보면은 네. 결국 이제 이게 투자자들의 좀 심리 부분들을 어느 정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 이제 그거죠.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국내 기업들이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 지금은 베팅이 좀 강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LA 산불이라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화제가 지금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산불이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전력기기 쪽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가 가시화가 될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 국내 업체들의 전력기기 업체들이 또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고 또 그렇게 된다 하게 되면 이제 수출에 대한 가시화가 또 붙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직결되는 부분들은 매출 성장입니다.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까지도 같이 안고 지금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 이제 중요한 키워드 부분들은 AI라는 키워드가 가장 좀 크게 핵심 자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AI 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정교화가 되면 그만큼 서버 수요도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럼 서버 수요가 많아진다고 하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의 확충도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이게 전력기기 쪽에 대한 부분들 지금 뭐 각 증권사들마다 계속해서 호황기다. 앞으로 뭐 매년마다 증가할 것이고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결국 전기차 쪽에 대한 부분들의 시대도 분명히 오지 않겠습니까? 네. 전기차 쪽에 대한 부분들 시대도 오면서요. 또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노후화된 전력기기 쪽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또 교체 사이클이 지금 도래를 한 상황이고 네. 거기에 또 탄소 중립 쪽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재료로 지금은 엮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력기기 쪽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촉발이 계속해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하나의 지금 모멘텀이 계속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결국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키워드가 시장에서 꺾이지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력기기 쪽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변동성을 계속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LA 산불로 인해서 지금 뭐 보게 되면은 위닉스라는 기업, 뭐 공기청정기 기업이거든요. 네. 이런 기업들도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위닉스가 이번 LA 산불로 인해 가지고 수출을 한다라는 그런 베팅감이보다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투심도 제한적이고 지금 확실하게 올려줄 만한 뭐 모멘텀 아니면 증시 상방을 확실하게 좀 견인시켜줄 만한 그런 대형 모멘텀 트리거 부분들이 워낙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이슈를 하나하나 좀 끄집어내면서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이 지금은 베팅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 공기청정기 쪽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을 지금은 단기적인 이슈로 좀 보시는 게 맞고요. 반대로 전력기기 같은 경우 지금 LA 산불로 뭐 강하게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뭐 주가가 또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워낙 전력기기 쪽은 LA 산불 쪽에 대한 부분들이 재료가 소멸이 된다라고 해도 밑에서 받쳐줄 수 있을 만한 어떤 좀 특징적인 모멘텀이 워낙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전력 설비나 아니면 뭐 전력기기 쪽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뭇 궁금해지는 게 미국 내에도 분명히 전력 관련된 설비 생산 업체들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가 여기서 만들어서 아니면 그쪽 현지에서 만들든 여기서 만든다면은 만들어서 만드는 비용, 실어 나르는 비용 이걸 감안해도 현지 쪽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우리나라에 대한 수요 갑자기 뭐 대한민국 전력 설비 잘하니까 여기만 써라고 지정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시장에서는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리얼리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이 인프라라는 키워드를 놓고 봤을 때 전력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조선도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산업 발전 단계에서 따져봤을 때 중후장대 산업들, 뭐 2차 산업이라고 뭐 보통 얘기하는 조선이나 뭐 철강, 자동차 이런 쪽이 많이 좀 위축됐습니다. 우리가 국가가 좀 성장할 때 뭐 농업부터 해서 공업이라든지 제가 마진율을 정말 많이 강조드리는데 네. 하나를 만들어내도 마진율이 높은 산업으로 점점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첨단 IT 산업이라든지 그다음 뭐 제약 바이오 산업 이런 것들이 정말 꽃피우게 되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게 경제 성장 속도가 정말 빨랐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이라든지 IT 첨단 산업들도 발전을 하고 있지만 중후장대 산업들이 아직도 굉장히 탄탄해요. 우리 부모님 혹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정말 전 세계를 휩쓸었던 한국의 이제 중후장대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이 사실 끄트머리에 계실지 몰라도 현업에 아직 계신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조선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런 중후장대 산업이나 제조 쪽을 다 주변국들로 이전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에 다시 공장도 돌린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한국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원전이라든지 전력 인프라라든지 뭐 그다음에 조선이라든지 대표적인 몇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후장대 산업들이 아직도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한국이고 네, 경쟁력이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헬프콜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국가가 한국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동맹국들 중에서 헬프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한국이 대표적이다. 뭐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은 사실상 지금 이제는 주변국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중후장대 산업을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거나 이슈가 등장했고 그러면 또 함축해서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건 그래서 어떤 기업이 더 조금 유망할까?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것만 듣고 정리하죠. 저는 일단 대표적으로 코스닥의 일진전기 같은 일진전기? 경우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일진전기 같은 경우가 지금 전선 쪽에 대한 분들 매출이 한 80% 이상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성장성의 대부분이 지금 전선 쪽에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미 앞쪽에 뭐 많은 광명전기나 뭐 신일전기, 서전기전처럼 뭐 이런 전선 기기들보다 먼저 캐파 증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성장성이 나타나면서 그로 인한 전력 쪽에 대한 부분들 수요가 증가할 것을 미리 대비를 한 거죠. 미리 대비를 해서 이미 공장을 증축을 시켜놨고 올해 아마 그 공장이 지금 진행이 확 착공이 되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일진전기 같은 경우가 앞으로 좀 전선 전력 쪽에 대한 부분들 인프라가 확대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아마 일진전기의 매출 같은 경우도 급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일진전기를 조금은 더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위치도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네네. 뭐 나쁘지는 않아 보이네요. 자, 이슈킥, 시장킥. 네, 시장킥, 이슈킥 들어봤고요.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와 영앤리치의 최진욱 본부장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